여러분 전자기하학에서는 가우스 법칙과 같이 뭐 전기장을 어떤 면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면에 대한 접근, 선에 대한 접근. 전기장은 말씀드린 대로 다변수 함수인 셈이죠, 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다변수 함수의 미적분학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벡터장, 다변수 함수죠. 벡터장의 미적분 중에서 면 적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동영상의 출처입니다. 자, 이게 되는 이유는, 자, 원의 넓이를 구한다는 어려운 문제를 좀 더 쉬운 여러 개의 작은 값의 합으로 지금 나타냈고요. 지금 이 고리 하나하나의 넓이는 이제 우리가 근사를 써가지고 2파이 곱하기 반지름이 이제 넓이 밑변의 잠깐만요. 밑변의 넓이가 되는 거, 밑변의 길이, 밑변과 윗변의 길이가 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여기 0.1, 여기 dr이 높이가 되는 거였죠.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이 dr이라는 값이 의미가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는 dr이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네모를 이렇게 세워놨을 때 그 네모의 넓이를 결정하는 높이 또는 밑변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네모 하나하나의 칸들을 구분하는 그 격자의 그 칸도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dr의 값을 더 이렇게 좁게 만들면 좁게 만들수록 그 넓이 계산된 것이 더 정확한 값에 더 정확한 값에 다가가는 근사가 점점 더 정확해진다는 걸 또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넓이들을 다 더해가는 것을 이런 그림처럼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이 그림에서 나오는 이 막대들의 그 모양을 dr 값을 줄여가면서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결국은 원의 넓이라는 것이 원의 넓이 이 각각 그 직사각형들의 총합이라고 생각했던 원의 넓이라는 게 결국은 이 2파이r이라는 직선 아래에 있는 이 넓이랑 같아질 것이다. 그런 거를 우리가 유추를 해낼 수가 있는 거죠. 정확히 같을 것이다. 원의 넓이라는 어려운 문제가 이 그래프 밑의 넓이랑 정확히 같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 물리에서 굉장히 다양한 경우에 어려운 문제를 아주 작은 값들의 합으로 여러 개의 작은 값들의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또 하나의 예로서 우리가 이 자동차가 이렇게 이 시점 출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이동을 해가는, 다시 한번 볼까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속도가 바뀌어 가면서 이동을 하는데 모든 시점마다 정확히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vt라는 함수로 갖고 있다고 할 경우에 총 이동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이렇게 속도 곱하기 어떤 시간, 그거를 모든 시간에 대해서 다 더하고 나면은 이동 거리의 총합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비슷하게 원의 넓이를 구했던 그 고리의 막대들을 합했던 거랑 비슷하게 속도라는 값을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로 가지고 있을 때 이 그래프 아래 넓이를 구하는 거랑 자동차의 총 이동 거리를 구하는 거랑 같아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물리에서 다양한 경우에 이렇게 여러 개의 다양한 그 네모들의 넓이의 총합으로 우리가 그 값을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 네모들 직사각형들의 밑변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이 그래프의 넓이랑 점점 더 비슷해지는데 이 그래프의 넓이랑 그러므로 같아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원의 넓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자동차의 이동 거리라든가 등등을 어떤 함수 아래의 넓이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프가 이번에는 예를 들어 이렇게 포물선이 될 경우에는 이 포물선 밑에 있는 넓이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적분을 이용하면 되죠. 적분이 만들어진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인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적분을 계산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이 어떤 물리적인 상황, 특히 우리 지금 주어진 전자기학적인 상황에서 이런 함수가 무엇인지,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것에 대응되는 함수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함수 아래의 넓이를 계산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을 계산한다라는 그런 그 과정을 이해하는 그 어떤 직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반지름이 r인 원에 대한 원의 넓이를 구하는 그 공식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지만은 이 공식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여러분 면을 적분하는 그 개념을 그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면의 넓이를 여러 개의 고리의 넓이로 따져볼 수가 있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 파이 캐릭터 여기 있는 파이의 캐릭터가 그 반지름 r인 원의 넓이를 계산하려고 한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공식으로는 그 원의 넓이가 파이 r 제곱이라는 걸 알겠지만 대체 왜 이 공식이 이렇게 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여기 애니메이션에서 슬쩍 지금 힌트를 얻으실 수 있겠지만은 결국 뭔가 적분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 r 제곱이라는 수식도 적분, 면의 넓이를 계산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적분을 이용하는 방법을 고안해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r이라는 값을 3이라고 정해보고 여러 가지 조각들로 이 큰 원을 쪼개가지고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반지름 3인 원을 대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넓이를 구할 수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고민을 했어요. 네,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 개의 동심원으로 이 원을 이렇게 분할하는 겁니다. 이게 왜 좋냐면은 이 각각 하나하나의 동심원들이 어떤 규칙을 계속 만족시키기 때문이죠. 어떤 대칭성을 계속 만족을 시킵니다. 자, 이 동심원 중에 하나, 죄송합니다. 동심원이라기보다는 동심 이 껍질이라고 봐야겠죠. 동심 어, 동심 링. 이 링 하나의 넓이를 이렇게 수식으로 나타낸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이 링의 이 고리의 그 넓이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좋은 방법은 이렇게 쭉 이 고리를 펴가지고 이렇게 네모로 나타내는 겁니다. 이 네모 자체가 엄밀히는 직사각형은 아니겠지만 직사각형이라고 우리 근사를 하죠. 근사를 하고 윗면과 아랫면의 길이가 같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길이는 2파이 r이라고 계산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원의 지름과 관련된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근데 이때 또 중요한 게 뭐가 되냐면은 이 고리의 굵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리의 굵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방금 그냥 요 고리가 이렇게 더 굵어질 수도 있고 더 이렇게 가늘어질 수도 있는데 이 고리의 그냥 이 고리의 그 두께 자체, 이 요 네모의 높이가 되는 거죠. 이 네모 높이를 그냥 기호 dr이라고 붙여서 부르도록 해봅시다. 이게 정확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임의의 값을 하나 정해가지고는 그냥 뭐 0.1이다 이렇게 그냥 정해 볼 수도 있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우리는 이 네모를 엄밀히는 직사각형이 아니지만 이 높이 자체가 낮고 이게 사다리꼴이라 하더라도 높이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윗면과 아랫면의 길이가 거의 비슷하다고 가정을 해서 2파이 r 곱하기 dr이라는 이 직사각형 넓이가 이
고리의 넓이랑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사라는 거죠. 근사. 이 물결 무늬가 근사, 거의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게 근사이겠지만은 DR이라는 이 직사각형의 높이가 이 고리의 두께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사실은 이 근사가 점점 더 굉장히 정확해지게 됩니다. 이 근사를 그대로 둔 상황에서 조금 더 생각을 이어나가 보도록 해봅시다. 그리고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될 것은 DR이라는 값이 작아질수록 근사 값의 그 오차가 적어진다는 거죠. 근사가 점점 정확해지는 거죠. 자, 지금 우리는 원 자체를 이렇게 여러 개의 고리의 넓이의 합으로 나눠 놓은 상황에서 각 고리의 넓이는 2파이 r 곱하기 dr이다 라는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알았고, 그 다음에 r 값이 지금 가장 작은 0, 반지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가장 반지름이 큰 원 전체의 반지름이 되는 3까지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여기 각 고리의 반지름 값이 얼마만큼 커지느냐, 그 반지름이 커지는 정도는 역시나 여기 우리가 곱한 고리의 두께 dr만큼 이렇게 커지게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dr이라고 이름을 기호를 왜 이렇게 붙이느냐 혹시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r은 영어로 반지름이라는 걸 의미하는 radius라는 단어의 앞글자고요. d는 difference, 차이를 의미하는 그 d라는 difference의 앞글자를 딴 d예요. 그래서 dr은 radius의 difference, 반지름의 차이, 즉 요 각 고리들 간의 반지름의 차이가 되는 그걸 의미하는 기호거든요. 그래서 dr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한 칸이 그 고리의 반지름이 커지는 그 칸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링의 넓이를 이렇게 링을 펴가지고 네모로 나타내면은, 그리고 그걸 모든 고리에 대해서 다 해가지고 이 반지름의 각 반지름별로 나타낼 수 있는 요 그래프 위에다가 얹으면은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네모를 하나씩 하나씩 다 세워가지고는 쭉 이 축 위에다 올려놓으면은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높이 자체는 이제는 높이가 2파이 r이고 밑변이 dr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직사각형의 넓이가 방금 보여드린 그런 고리의 넓이가 되는 겁니다. 모든 고리들에 대한 넓이를 다 합하면은 이런 삼각형이 되는 거고, 이 삼각형의 높이를 우리가 좀 더 보기 좋게 이렇게 다시 좀 줄여서 나타내 놓으면은 한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 이 파이알이라는 직선, 그러니까 r이라는 독립 변수에 대해서 이 파이알이라는 종속 변수 값을 함수로 갖는 직선을 이렇게 그려 놓으면은 이 직선에 지금 우리가 세워 놓은 모든 고리 넓이에 해당하는 사각형들이 이 함수 직선을 만나게 됩니다. 딱 여기 이런 식으로 맞닥뜨리게 돼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이 네모들은 그 대응되는 이 고리의 넓이의 근사값일 뿐이죠. 근사값이지만 dr 값이 작아지면서 근사하는 정도가 점점 정확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 상황에서 우리가 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dr 값을 줄일수록 점점 더 여기 이렇게 이 파이알이라는 직선에 닿는 그 정도가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dr을 무한히 작게 만들다 보면은 결국은 이 파이알이라는 직선 아래의 넓이랑 똑같아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삼각형의 넓이는 여러분 공식 아시죠?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높이는 2파이알. 2파이알이 2파이 곱하기 3이죠. 높이는 2파이 곱하기 3. 그 다음에 밑변 역시 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 곱하기 2파이 곱하기 3 해서 거기다가 2분의 1을 곱하니까 파이 곱하기 3 제곱. 이런 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요 반지름이 3이 아니라 이미 r인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 식을 유도해낸 방법이 달라질 게 있겠어요?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밀하게는 이 파이 r 제곱이라는 공식이 적분을 통해서 구해진다는 걸 알고 있지만은 그 적분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한 방금 유도 방식을 갖고 우리가 파이 r 제곱이 나오는 것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여러분이 미적분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단순하고 뭐 말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근데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하면 대체 왜 이게 말이 되는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심사숙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원의 넓이를 구하는 적분을 어떻게 그 이론적으로 만들어 가는지 봤는데요. 여러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면의 넓이를 구하는 적분과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는 면 적분이라는 것은 두 다른 겁니다. 면의 넓이를 구하는 적분은 말 그대로 이제 면의 어떤 작은 부분 하나씩을 이렇게 더해가지고 면의 총 넓이가 어떻게 되느냐 이건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면 적분은 어떤 면에 대한 전기장의 총합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면 넓이 자체가 아니라 그 면에 걸친 어떤 다른 값을 그 면의 부분마다 다 더해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자세히 그 여러분들에게 잘 보여주는 동영상을 하나 더 보도록 합시다. 이 동영상 출처는 이렇게 되는데요. 면 적분, 지금 어떤 전기장과 같은 무언가 그 지점마다 값을 갖는 그런 거를 이 면에 대해서 적분하는 상황을 이런 그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적분을 하는 면이라는 게 지금 XY 평면으로 표시가 된 상황이고요. 각 XY 지점에서의 적분을 하게 되는 어떤 전기장의 세기 같은 것이 지금 Z축으로 나타나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이거를 결국은 이걸 전부 적분을 하려면은 이번엔 넓이가 아니라 이 XY 면에 걸친 이 높이까지 다 포함된 부피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부피를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그걸 한번 보죠. 방금 그 부피 중에 이제 한 면만 잘라가지고 그 면만 본다고 생각합시다. 이 한 면만 본다는 것은 이제는 그 이렇게 여러 개의 직사각형, 조금 전에 원의 넓이를 계산할 때 봤던 거랑 똑같은 이렇게 그 dx라는 밑변을 갖고 높이가 z가 되는, z가 되는 그런 직사각형의 넓이의 총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이거 식으로 보면은 각각의 넓이는 z값 곱하기 dx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이거를 모든 이 구간 동안에 z에 대해서 다 더해가게 되는 거죠. 쭉 다 더해갑니다. 그리고 쭉 다 더해가기 위해서 우리가 다 합해준다. 썸이라는 게 합이라는 의미 단어거든요, 영어로. 그래서 합해준다라는 이런 S자를 근데 길게 늘었어가지고 적분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적분하는 거는 이렇게 방금 그 구하고자 하는 부피 중에 한 어떤 조각, 한 슬라이스에 대해서만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전체 면에 대한 이 전기장 뭐 아니면 어떤 특정 값들을 다 이제 더해 가려고 하니까 이제 지금 이렇게 그 높이가 뭐 dy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요 슬라이스에 대해서, 높이라기보다 두께가 dy가 되는 요 슬라이스, 요 단면 요 하나에 대해서만 적분을 하면 안 되고 이거를 이제 모든 y 값 위치에 해당하는 각각의 그 슬라이스들에 대해서 다 더해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부피가 되는 거죠. 그 부피는 이제 넓이 곱하기 높이, 두께 dy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넓이는 근데 방금 전에 봤던 이 dx 방향으로 z 값을 더해 나가는 적분이 되니까 얘를 여기 대입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상황에서 이제 모든 슬라이스들을 다 더해 가려면은 결국은 이렇게 하나씩 더해 가야 되는 거고요. 그럼 dy에 대해서 다른 y 위치에서의 dy 두께를 갖는 슬라이스들을 다 더해야 되니까 역시나 여기서도
some 큰 x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역시나 적분으로 표시를 하고 나면 The sum is represented with the same symbol as before.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중 적분이 되는 겁니다. 계속 더해가는 거죠. 다른 위치의 y 값에 대한 이 z dx의 적분. 이 물체의 부피를 계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향을 바꿔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방금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각 슬라이스가 이제 y 방향으로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의 슬라이스에 대한 넓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y에 대해서 적분을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원리는 동일합니다. 이제 y축 방향의 어떤 작은 길이 dy를 잡고 그 dy를 그 위치의 y 값의 함수값 z랑 곱하는 거죠. 이 z는 그리고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x와 y라는 입력 변수에 종속되는 그 입력 변수에 의해 계산이 되는 함수의 출력인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모든 위치의 y 값마다 그때의 함수값 z를 dy랑 곱해서 만들어지는 걸 전부 더한 것이 적분이 되는 거고, 적분이 된다는 거는 그리고 이 dy 자체가 무한히 작아진다는 거겠죠. 적분이 되는데 이렇게 어떤 특정 x값을 고정시켜 놓은 게 이 하나의 슬라이스죠. 특정 x값에 대한 이 슬라이스에다가 이제 두께 dx를 곱하고 모든 다양한 x값에 대해서 이 여러 개의 슬라이스들을 다 더해 갈 수 있습니다. 이때 나오는 수식도 똑같습니다. 이 이제 dy를 먼저 적분을 하고 그 다음에 dx를 적분하는 건데 아까 봤던 수식이랑 그렇게 해서 결국은 둘 다 부피를 계산해야 되는 거죠. 부피는 이렇게 계산하든 저렇게 계산하든 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분 순서가 어느 걸 먼저 하든 계산 결과는 같아야 되기 때문에 편한 대로 먼저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직각좌표계라고도 하는 그런 좌표 상황에서의 어떤 물체에 대한 부피를 구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소위 극좌표계라고 부르는 원형 좌표계를 쓰는 게 더 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극좌표계에 해당하는 건 지금 평면이라서 제가 극좌표계라고 부르고 있는데 결국 이제 어떤 반지름의 길이와 각도라는 축으로 나타내지는 게 3차원에서는 원통형 좌표계가 있고 또 구좌표계도 있는 거죠. 자, 그 상황에서 지금 어떤 원형 면에 대해서 함수값을 갖게 되는 이 3D 그래프에 대해서 이 부피를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은 이제 반지름 r과 각도 세타인데 그 각 r과 세타에 대해서 함수값이 있고 그 함수값으로 만들어지는 3D 그래프에서의 부피를 전부 다 더해가는 거죠. 이제 각 지점의 좌표는 원점으로부터의 떨어진 거리 r과 그 다음에 어떤 축으로부터의 회전한 그 각도에 의해서 어떤 지점의 좌표를 우리가 정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각좌표계와 다르게 이제 극좌표계, 원통형 좌표계로 나타내면 이렇게 피자 조각 같은 그런 칸들을 더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영역의 이 물체의 어떤 부피를 계산하고자 하는 거예요. 역시나 시작은 이제 피자 슬라이스, 피자 조각 하나에다가 집중을 하면서 시작을 해 나가요. 그래서 이때는 각도가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세타를 고정해 놓은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이 피자 조각의 두께, 높이는 이 지점 r과 세타에서의 함수값 z입니다. z예요. 근데 이제 r 값이 변화해 나가겠죠. 어쨌든 r 값의 위치가 어디건 간에 요 너비 자체는 dr이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r 방향으로 아주 작은 길이 dr이라고 한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요 세타축 방향으로의 두께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각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때 더 멀리 떨어질수록 요 거리가 길어지거든요. As the radius increases, the arc length 이게 원호가 되는 건데 r 값이 더 커질수록 원호가 같은 각도 d세타에 대해서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 원호의 길이는 r d세타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각도의 길이 곱하기 반지름이 이 원호의 길이입니다. 반지름이 1인 경우에는 원호가 그냥 d세타가 되겠지만은 반지름이 r이면은 이 원호의 길이는 r d세타예요. 자, 그러면 요 네모, 요 직육면체, 완전한 직육면체는 아니지만 직육면체라 근사할 수 있는 이 직육면체의 부피는 어떻게 되겠어요? 요 길이는 r d세타. if the angle changes by d theta, then the arc length changes by r multiplied by d theta. 가 되는 거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그림에서 얘기하는 이 원호의 길이가 요 길이가 되는 겁니다. 요 두 길이는 사실은 다르지만 이 dr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둘이 사실상 같다 생각해서 직육면체로 지금 요거를 근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높이는 z,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는 dr,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는 r d세타였잖아요. 그러니까 z 곱하기 dr 곱하기 r d세타, 이게 이 빨간 직육면체의 부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나 여기서도 z는 사실은 r과 세타라는 좌표에 의해서 달라지는 함수값이죠. 어쨌든 간단하게 쓰면 zr, dr, d세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The total volume of this slice is equal to the sum of the volumes of each of these sections. 그래서 총 부피는 이런 피자 조각들을 이제 전부 다 더해 나가야 되겠죠. r 방향으로도 쭉 다 이 직육면체들을 더해 나가야 되고, 일단 세타를 고정시켜 놓은 상황에서 이 피자 조각 하나는 이제 r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거예요. dr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되는 r 값을 다르게 해가면서 적분을 한 요 빨간 적분 값이 이제 요 피자 조각 하나인 거고, 모든 피자 조각을 다 부피를 더해 가려면은 이렇게 적분이 하나 더, 세타에 대한 적분이 더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식을 이렇게 만들면은 r과 세타에 대한 이중 적분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적분하고 있느냐? 우리가 z라는 함수 값을 적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r이라는 변수가 적분항 안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직각좌표계랑은 다르죠? This is one of the ways to calculate the volume of this object. 그래서 이 피자의 부피를 계산하는 방법 하나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먼저 r 방향으로 적분하고 그 다음에 세타 방향으로 적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또 바꿔서 여러 개의 고리를 만들어서 여러 개의 다른 반지름의 고리를 다 더해가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고리 하나를 보면 이 고리 하나의 부피는 어떻게 되냐면은 역시나 이 직육면체 하나는 zr, d, 세타, dr, 이거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는 적분을 이 고리 기준으로 봤을 때 고리에 대해서 적분한다 그러면 d 세타에 대해서 적분을 먼저 하면 됩니다. 그래 놓고는 이 고리들을 각각 다른 r 값에 대해서 적분을 해 나가는 것이 이런 각각 다른 반지름의 고리들을 다 더해가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dr에 대한 두 번째 적분이 각각의 고리들을 더해 나가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적분을 하는 것은 부피입니다. 면의 넓이가 아니라 부피예요. 이 면에 대해서 z라는 함수값이 있는 상황에서
모든 면 지점에서의 함수값의 크기를 다 더해 나가기 때문에 3차원 그래프에서의 부피를 구하고 있는 셈인 거죠. 자, 이렇게 열심히 돌려가면서 볼 수가 있는데 역시나 직각좌표계 상황과 똑같이 어떤 적분을 먼저 하든 간에 이 피자의 부피를 계산한다는 게 똑같으니까 그 결과는 같아야 됩니다. 함수값 z가 늘 1인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뭘 구하는 게 되겠습니까? 원의 넓이를 구하는 셈이랑 같아지게 돼요. 아까 몇 슬라이드 전에서 봤던 상황과 같죠? 여기서 z가 그냥 이제 높이가 1로 고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z를 생략을 해도 되는 상황이 됩니다. c가 1이니까 생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 r에 대해서 dr을 적분하면은 2분의 1 r제곱이 나오죠. 그리고 이게 d세타에 대한 적분이 남는데 이 삼각형을 이제 모든 세타에 대해서 다 적분을 해가는데 세타는 어떻게 돼요? 한 바퀴를 도니까 각도가 0에서부터 2파이까지 적분이 되는 거고 2분의 1 r 제곱은 세타랑 상관이 없는 세타 기준에서는 그냥 상수예요. 그래서 얘는 바깥으로 나가고 그냥 1에 대해서 적분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면 2분의 1 r제곱 곱하기 적분한 각도 총 그 구간 2파이가 되는 거고 그걸 간단히 하면 파이 r제곱이라는 원의 넓이를 계산하는 공식이 또 나옵니다. 이제 함수값 z가 그냥 1로 고정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사실상 함수가 아닌 그냥 상수일 경우에는 이렇게 원의 넓이를 계산하는 것이 원의 넓이가 계산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는 이제 그냥 이렇게 일정한 높이가 의 피자가 아니라 이제 그 다양한 함수값, 다양한 지점에 대해서 높이가 굉장히 다른 그 상황. 이 높이를 우리가 전기장의 색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건데 이 면에 대해서 전기장의 총합을 계산한다고 할 때는 결국은 그 모든 다양한 세기들을 다 더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P를 다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에 대해서 훨씬 더 계산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이중적분을 실제로 이제 수식을 가지고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를 한번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z가 입력 변수 x와 y에 대한 함수라고 합시다. 근데 그 함수는 이렇게 z는 x 곱하기 y 제곱이라고 하죠. 그리고 일단은 우리 그 좀 범위를 좀 제한을 하기 위해서 x와 y 값에는 범위를 이렇게 제한을 두어서 본다고 합시다. x는 0부터 2까지, y는 0부터 1까지. 그래서 그렇게 값의 범위를 두고 xy 평면에 대한 함수값 z를 이제 높이로 만들어 놓은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적분을 해서 이제 우리 그 함수값 z를 지금 이 범위 0부터 2까지 x, 0부터 1까지 y에 대해서 적분을 한다면 지금 여기 보이는 이 그래프 이 면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의 부피가 돼야 되는 겁니다. 네, 보이죠? 이 곡면, 이 부드럽게 생긴 이 뾰족한 곡면 아래에 있는 아래에 속하는 부분의 부피 이거를 우리가 이중적분을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방금 그래프를 다시 한번 좀 그려보자면요. 자, 이게 x축이고요. 이게 y축이고요. 그 다음에 z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x는 0부터 2까지 변화하고 있고요. y는 0부터 1까지 변화하고 있고요. 지금 xy 평면 중에서 요 네모 안에 해당하는 영역에 대한 xy 좌표들만 함수 값을 우리가 지금 따지고 있는 중인 거죠. 적분은 이중적분은 요 구간에 대해서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z 값에 그 해당하는 그림을 그려보자면 대략 이런 정도의 모양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조금 이제 명암도 좀 넣어가면서 방금 여러분 보셨던 그 그림이랑 비슷하게 좀 그릴 수가 있어요. 계략적으로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요 지금 뾰족한 부분이 아래쪽 그 꼭지점이 되는 거고요. 지금 이 노란색으로 칠한 데가 면 윗면이고 이 지금 이쪽이 이제 면 아래쪽에 있는 부분인 거예요. 네. 대략적으로 무슨 느낌인지 감이 오시죠? 그래서 그 지난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것이 사실 y 값을 일단 어떤 임의의 값으로 고정을 시켜 놓는다고 치고 그 y 값에 대해서 이제 y 값을 정해 놓은 상황에서 이제 y 값은 정해져 있으니까 x에 대해서만 적분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그 슬라이스에 대한 x 값의 적분을 계산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계략적으로는 이런 모양의 슬라이스, 이 슬라이스의 넓이, 그리고 뭐, 일단은 두께는 안 따지고 그냥 넓이만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이 넓이를 일단 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y가 5라면은 z는 y 제곱 25 x가 될 텐데 어쨌든 y를 이제 우리가 상수라고 고정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취급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그렇게 y가 상수인 상황에서 x에 대해서 적분을 한다는 것은 모든 그 정해놓은 y 값에서 가질 수 있는 0부터 2까지의 모든 x 값에 대해서 그 x 값 곱하기 dx라는 밑변을 곱해가지고 다 더해 나가는 게 그게 x에 대한 적분인 거죠. 그래서 주어진 y에 대한 이 슬라이스를 다 넓이를 계산하려면 이걸 적분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적분항 안에서 y는 변수가 아니고 사실상 그냥 상수라고 취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 슬라이스에 대한 식은 이렇게 되지만 모든 가능한 이제 y 범위 y 값이 다 바꿔가면서 모든 가능한 슬라이스에 대한 그 이제 부피를 다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보라색 수식으로 쓰이는 거는 지금 한 슬라이스에 대한 넓이니까 이걸 부피로 바꾸려면은 요 두께를 이제 곱해줘야 되죠. 두께를 dy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다시 방금 그 설명드린 거를 그려본다면은 네, 방금 뭐 대략 그 그래프를 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텐데 지금 이 슬라이스에다가 두께 dy를 곱하면은 그게 한 슬라이스의 이제 부피가 되는 거죠. 이제 한 슬라이스의 부피. 근데 이걸 모든 슬라이스에 대해서 다 더해 나가야 되니까 전체 부피를 구하려면요. 그래서 이건 모든 가능한 y 값에 대한 적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y 값은 지금 범위가 0부터 1까지니까 0부터 1까지 y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 어떻게 하나요? 보라색 수식 안에 있는 그 적분항에서의 y는 y를 상수로 두는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y를 사실 dx에 대한 그러니까 x에 대한 그 적분항 밖으로 꺼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그냥 y는 상수 취급한다고 생각하면 x에 대해서 적분하면은 이 xy 제곱을 x에 대해서 적분한 건 2분의 1 x제곱
그 다음에 y제곱은 그냥 두는 거예요. 상수 취급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게 적분 결과가 나온 거고, 거기에 이제 x에 0부터 2까지 적분하는 거니까 2, 0 대입해가지고 그 차이를 구해주면 되는 거죠. 요게 이제 그 보라색 결과인 거고요. 보라색 적분항의 적분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2를 대입하면은 2분의 2의 제곱하니까 2분의 4에서 2고, 그래서 그게 2y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0 대입하면 그냥 0이잖아요. 그래서 더 이제 뭐 뺄 항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라색 적분항, 첫 번째 적분항을 다 계산한 거예요. 그냥 2y 제곱으로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y에 대한 적분, dy가 있는 이 적분을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중적분이라고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별로 어려울 게 없습니다. dx가 있으면은 dx는 x에 대한 그 항만 꺼내서 그거에 대한 적분을 하면 되고, 나머지 x에다 곱해지고 있는 거는 그냥 상수로 취급하면 돼요. 다른 변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났더니 지금 이 보라색 함수는 결국은 어떤 y에 좌우되는 함수 값으로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말이 되는 게 뭐냐면은 y 값을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의 그 한 슬라이스의 부피라는 게 그 고정시켜 놓은 y 값이 구체적으로 뭐냐에 따라서 그 부피가 달라질 거잖아요. y에 대한 함수가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이걸 다시 y에 대해서 적분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아주 간단하죠. 그 y 제곱 적분하면 3분의 1 y 3승인데 2가 곱해져 있으니까 3분의 2 y 3승이 되는 거고, 그거를 이제 1,0의 그 적분 구간을 대입해서 계산을 다 하면은 3분의 2 곱하기 1의 3승 마이너스 그냥 0. 그래서 전체 최종 결과가 3분의 2가 되는 겁니다. 이게 부피니까 이렇게 되면은 뭐 단위를 우리가 따져야 되면은 뭐 미터 세제곱이라든지 그런 단위가 부피의 단위가 붙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중적분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한 변수에 대한 적분을 계산할 때 다른 변수는 상수 취급하고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